스포츠에 미쳐사는 뉴욕 남자들의 본격 토크 방송 페어포인트 4월 20일 페어포인트 농구 57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엘 형.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또 네, 점점 무료해지고 있습니다. 볼 것도 다 봤고 할 것도 다 해봤고 나가는 것 빼고 다 해봤어요. 그렇죠. 뭐 지금 워낙 또 할 것도 없고 뭐 NBA에서는 뭐 홀스나 뭐 이런 거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에이. 그래도 없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괜찮은데 네? 저희가 원하는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뭐 컨텐츠가 할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좀 쥐어 짜봤어요. 해보죠. 그러니까 보통 때 지금 4월 이 정도 되면은 뭐 플레이오프 픽처나 뭐 누가 MVP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을 상황인데, 그죠. 누가 뭐 NBA 퍼스트 팀에 들어간다, 누가 세컨드 팀이다 이런 거를 서로 막 토론하고 막 얘기를 할 텐데 상황도 상황인지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거는 만약에 시리즈라고, 만약에 어떤 루머가 있었던 거 있잖아요. 누가 어디 트레이드 될 뻔했다. 어떤 팀이 뭐 누구를 어떤 픽으로 데려갈 수 있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약에 그런 게 성사가 됐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할게. 그런 거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 네. 할게 무궁무진하죠. 근데 제일 요즘은 아니고 되게 세간의 뉴스가 되었던 두 가지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네. 진짜 거의 성사될 뻔했던 트레이드 두 가지를 저희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레이커스가 될 뻔한 크리스 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팀 덩컨이 올랜도로 이제 가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정확하게 트레이드였어요? 아니면 그냥 프리 에이전트 사인이었어요? 트레이드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그때 루키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 가지고 이제 덩컨이 데뷔한 게 97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딱 끝나는 게 2000년도였는데 그때 네. 이제 올란도랑 사인을 하느냐까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네네. 스토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천천히 풀어봅시다, 형이랑 저랑.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레이커스부터 갑시다. 네, 크리스 폴이죠. 그렇죠. 크리스 폴이 이제 2011년도 겨울에 레이커스로 이제 트레이드 된다고 이런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데이비스턴, 고인이 되신 이제 데이비스턴이 이 트레이드를 막았어요, 결국에는. 이게 참 루머가 좀 많이 돌아 가지고 이게 정확한 그때 네. 상황으로는 정황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랐었는데 좀 한번 풀어 주시죠. 네, 그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크리스 폴은 이제 클리퍼스로 가서 어떤 이제 클리퍼스의 제일 첫 번째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전성기는 그때 그 엘튼 브랜드 있었고 샘 캐슬 있을 때 그때도 한번 플레이오프를 간 이제 경험이 있긴 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도 가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하기 전에 어떤 레이커스의 팀 상황이라든지 호넷의 팀 상황에서 이런 좀 백그라운드 조금 훑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보죠. 뭐 레이커스는 2011년이면은 뭐 우승을 했을 시기 아닌가요? 뭐 코비랑 쉑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죠. 그 파워 가솔이 있었던 데죠. 포가 2009년, 가솔이군요. 2010년. 네, 2009년, 2010년 이제 백투백 이제 맞네. 챔피언십을 하고, 그러고 이제 2011년도에도 이제 거의 비슷한 팀이 다 돌아와서 우승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커스 팬으로서. 달라스한테 좀 발렸나 그때? 근데 달라스한테 이제 4대 0으로 쳐발렸죠. 그죠. 그때 노비츠키가 막을 수 없는 슛을 쏘는 바람에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마지막 4차전인가 에서 그 JJ 베레가 이제 드라이브인을 하는데
그 앤드루 바이넘 선수가 공중에서 엄청 세게 밀었어요. 아. 그래서 이젝트인가 아무튼 뭐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 갖고 이 옷을 막 찢어 버리면서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때 엄청 제가 빡이 쳤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 이 팀한테 지나. 예, 일단 레이커스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코비가 이제 제2의 전성기라 그러나요? 왜냐면은 그 2000년도, 2001년 그때 완전 3핏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성기에 왔고 네. 그다음에 살짝 팀 자체가 내려가면서 좀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파워 가솔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팀이 다시 또 이제 정점을 찍었죠. 2번 우승을 했으니까 백투백. 네네. 맞아요. 그런 인제 상황이었고 음. 호네츠 같은 경우는 인제 크리스 폴을 이제 2005년도에 드래프트를 해서 음. 근데 중요한 거는 형이 그때 이쪽 지역에 있었나요? 그 05년도 에 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아 저는 그때 오클라호마에 있었습니다. 형 그때 오클라호마 있었군요. 제가 아니요. 2006 년까지 오클라호마에 있다가 2006년 이제 9월 달에 디트로이트 학교로 옮겼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 뭐 여튼 예 그때 인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인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었어요. 거의 아 역대급의 데미지를 한번 그 뉴올리언즈 쪽으로 한번 훅 훑고 가서 그쵸. 거의 뭐 몇백 조의 이제 그런 데미지를 이제 뉴올리언즈에 해 갖고 결국에는 뉴올리언즈 호네츠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이제 2시즌을 보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특이한 경우였어요.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도시 자체를 옮겨 갖고 그렇죠. 했는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오클라호마에게는 큰 기회가 됐죠. 오클라호마한테는 그렇게 됐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시애틀이 옮겨갔으니까 그쪽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07, 08년도 시즌에도 굉장히 잘했어요. 음. 디비전 자체도 인제 디비전 타이틀을 따냈고 그다음에 플레이오프에서 인제 두 번째 시드를 받는 그러니까 레귤러 시즌에 굉장히 아. 잘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가 크리스 폴이 꽤 잘했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때는 정말 크리스 폴 데려가기 참 좋은 선수였죠. 그쵸. 그때 인제 뭐 24, 25, 26 피크였지. 이 나이대였고 예 음. 그쵸. 그때 로스터에도 뭐 데이빗 웨스트도 있었고 아 맞네. 그때 하이 포스트 픽 앤 롤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데이빗 웨스트랑. 그때 타이슨 챈들러는 없었죠 그때는. 그 시즌이. 그때 인제 마지막 게 있었죠. 크리스 폴이랑 같이 뛰었긴 떴는데 음. 예. 그리고 인제 결국에는 제 기억에는 오카포를 데리고 왔어요. 타이슨 챈들러랑 이렇게 아 교환을 했 그 이게 트레이드를 괜찮았어요. 했나 괜찮았어 그거. 네. 예. 네. 그래서 음. 그런 센터들이 인제 크리스 폴의 어떤 덕을 많이 봤죠. 아리자도 있고 뭐 벨리넬리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음. 호네츠 팀 자체는 괜찮았어요. 원래 그 팀도 크리스 폴 때문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시기였는데 음. 어 뭐 크리스 폴이 마음에 인제 안 들어 '나는 여길 떠나고 싶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되게 웃긴 거는 이 당시에 그 호네츠 오너가 이 팀을 2010년도 음. 그러니까 트레이드하기 1년 전에 돈이 모자라 갖고 NBA한테 이 구단을 팔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그 구단주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면은 트레이드는 성사됐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 구단 자체는 워낙 인제 돈 자금이 딸리고 해서 NBA가 이거를 그 오너에서 300 밀리언 달러 300 밀리언 아니죠. 맞아요. 300 밀리언이니까 예. 그러니까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음. 그래서 그거를 인제 받고 그거를 인제 NBA가 샀는데 결국에는 오너들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NBA 30 아니죠. 29개 구단주가 인제 오너가 된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오너들을 이제 대변하는 사람은 데이빗 스턴이잖아요.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되게 웃긴 상황이죠. 음.
그래서 이제 뭐 데일 댐스를 데리고 와서 GM을 시키고 그때 당시에 이제 형이 말씀해 주신 뭐 트레버 아리자, 벨리넬리, 윌리 그린, 패트릭 유잉 주니어, 뭐 카일 랜드리, DJ 맹가, 오카포, 크리스 폴, 음. 데이빗 웨스트 괜찮은 라인업이란 말이에요. 데이빗 웨스트가 그때 올스타였었죠. 그죠? 네네. 그 정도 급의 활약을 맞아요. 보여줬었죠. 진짜 괜찮은 파워 포워드 또 센터였죠. 네. 그러고 이제 트레이드가 이제 들어왔겠죠. 음. 그래서 트레이드 자체는 이제 레이커스는 크리스 폴을 받고 뉴올랜즈는 라마 오담, 음. 케빈 마틴 휴스턴에서 음. 루이스 스콜라 그것도 휴스턴, 고란 드라기치 휴스턴 그리고 휴스턴이 파워 가솔을 받게 돼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3웨이 레이커스에서. 트레이드였구나. 오케이. 네, 3웨이 트레이드였죠. 세 팀이 이제 서로 이렇게 선수를 맞바꾸면서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은근 괜찮은데 트레이드가? 저도 이때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만 봐갖고 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아 레이커스 아니 크리스 입장에서 폴을 충분히 납득되지. 음. 크리스 폴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GM들끼리는 동의를 했는데 델 댐스 그때 당시 호넷 GM 입장에서는 내가 GM이니까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데이빗 스턴이 그 마지막 세이가 있었나 봐요. 아. 오너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오너는 리그고 리그 자체는 이제 오너들 때문에 있는 거니까 오너들이 아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 이거는 리그의 어떤 전체적인 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레이커스에 크리스 폴이 가면은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비도 한 오너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걸 난 이게 신기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트레이드이긴 한데 왜 레이커스는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레이커스 오너 그때 당시에 이제 짐 버스인가요? 2011년도면 봅시다.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필 잭슨이 코치였고 이제 미치 컵책이 GM. 어 오너가 그때가 제리 버스예요. 아 제리 버스였어요. 네. 음. 음. 그리고 로스터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테스트 그대로 있었고 맷 바운스, 뭐 스티브 블레이크는 그때 새로 사인했었고 음. 뭐 셔넌 브라운도 우승한 팀에서 가서 떴던 선수고 당연히 코비 있었고 바이넘 있었고 피셔, 파워, 라마 오덤, 뭐 루크 왈튼 등등 있었단 말이에요. 괜찮은 라인업이에요. 괜찮은데. 그리고 네.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2011년도에 이제 NBA 락아웃이 있어 갖고 이 리그 자체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첫 음. 경기를 치렀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 인제 클리퍼스로 트레이드된 경우인데 음. 근데 되게 쉽게 말하자면은 데이빗 스턴이 그냥 블락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네. 거죠. 그렇죠. 나는 인제 오너로서 뭐 다른 구단주들이 반대를 하니까는 뭐 그건 음.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카더라 통신이죠. 근데 뭐 본인이 말하기로는 내가 오너였고 그 자기네들이 받는 어떤 에셋이 별로였다. 이런 야 식으로 뭐 그건 말이 안 돼. 해명까지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돼. 오돔 그때 프라임이었고 케빈 마틴에다가 루이스 스콜라도 나쁘지 않아. 드라기치까지 받았는데 아니 크리스 폴 그렇죠. 그때는 이게 충분히 납득됐던 트레이드 같았는데 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트레이드 된 게 음. 이제 클리퍼스에서 에릭 고런 받았고 이때는 거의 신인 선수였어요. 에릭 고던이. 왜냐면 인디애나에서 되게 잘해서 좀 유망주로 5번째 픽인가 7번째 픽인가 이렇게 해서 클리퍼스가 뽑아서 있던 선수고 크리스 케이먼도 더블하는 어떤 빅맨이었고 알파로 가미누도 좀 신인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신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네소타의 이제 unprotective first round 픽을 데리고 왔어요. 2012년도에. 결국에는 이 픽으로 아스틴 리버를 뽑았죠. 아. 근데 이것만 보고 봤을 때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수들인 줄 이제 알잖아요. 뭐 그쵸. 에릭 고단은 호네츠 가서 계속 부상당하고 죽수다가 이렇게 된 거고 크리스 케이먼 같은 경우는 그냥
NBA 그냥 평범한 센터였고 음. 알파로 아미누도 그냥 로테이셔널 플레이어고 아스튼 리버스도 좀 그런 스타일이고. 음. 근데 이 LA랑 휴스턴 딜을 봤을 때 라마 오담은 그때 식스맨 오브 더 이어였었거든요. 아 그때 오돔은 어느 팀에 갖다 놔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 아니었나요? 그렇죠. 완전 음. 주선이었죠. 식스맨 같은 경우는 거의 주선급 선수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케빈 마틴도 뭐 한 18점에서 20점 넘는 그런 선수고 음. 스콜라도 좀 평균 이상의 어떤 파워 포워드였고요. 특히 고란 드라기치 같은 경우는 거의 올스타급 선수잖아요. 그쵸. 약간 대기만 성형이긴 한데 그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완전 그 딱 신인까지는 아닌데 그거 음. 기억나세요? 고란 드라기치 쇼라고 형 선즈에 있을 때 스퍼스랑 경기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플레이오프였는데 얘가 혼자서 20몇 점인가 30몇 점 나왔고 선즈가 이긴 경기. 그 유튜브에 고란 드라기치 쇼 찍으면 나오거든요. 그 옛날 기록의 기억이 새록새록 드네요. 근데 또 그러니까는 이 딜만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랑 휴스턴 딜이 훨씬 더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거절을 했다면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좀 네. 저는 그게 오돔이랑 폴 그때 바꾸는 건 충분히 납득이 됐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네. 오돔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데리고 오는 거 리스트를 보면은 안 하는 게 좀 이상할 정도?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시즌 후에 어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제 넘버 원 오버롤 픽으로 호네츠에 가게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제일 세죠. 왜냐면은 그 딜을 받았으면은 거의 리그 하위권 팀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그게 픽이 예. 딴 데로 갔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진짜 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앤서니 데이비스도 LA로 왔지만 음. 아. 다 합친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을 때도 플레이오프를 몇 번 가긴 갔지만 계속 리빌딩 쪽으로 하는 팀이었잖아요. 그죠. 앤서니 데이비스란 어마어마한 어떤 선수나 탤런트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찾아보니까는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 트레이드가 진짜 성사가 됐으면은 음. 레이커스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참 레이커스 미래는 정말 창창했겠죠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개에서 2개 정도 어떤 챔피언십을 더 우승하지 않았나. 에이 한 3 개는 했겠지. 3 개는 좀 빡세고. 왜냐면 왜냐면 코비도 네 말씀하세요. 뭐 코비도 있었고 그때 바이넘 잘했고 그리고 포가솔이 트레이드가 됐었으니까 포는 빠져야 될 테고. 그렇죠. 예. 코비, 크리스 폴 하면은 왠지 뭐 굉장히 든든한데 바이넘도 있고 그때 로스터를 다음 연도 프리 에이전트 시장에서 꽤 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들이 오고 싶어 했을 것 같아. 요즘에 보는 좀 싼값으로 헐값으로. 그렇죠. 이 우승하고 싶은 목마른 선수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걸렸던 게 뭐냐면은 이 그리고 이 다음 해에 제 기억으로는 인제 드와이트 하워드를 데리고 오거든요, 음. 레이커스가. 네. 그게 이제 바이넘을 뭐 필라델피아로 보내고 그다음에 올랜도가 뭐 에런 아프랄로랑 뭐 누구누구 받으면서 이제 드와이트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는데 음. 이것도 아 안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제 생각에는 레이커스의 어떤 큰 그림이 코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때 살짝 피크 찍고 이제 계속 하락세였잖아요. 큰 부상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코비가 자연스럽게 인제 은퇴하는 그런 말년을 보내면서 크리스 폴이랑 드와이트 하워드의 어떤 새로운 레이커스의 조합? 이런 음. 거를 레이커스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나. 아 크리스 폴이 중심에 있고 코비랑 같이 어떻게 보면 직업 윤리관은 되게 뚜렷하잖아요. 이게 너희들도 똑바로 안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라커룸에 두 명이서 그렇게 있으면 드와이트 네. 하워드가 뭐야. 그때 그렇게 그런 태도로 저 경기 임하는 거를 둘이서 뭐 이렇게 드와이트를 잡았으면은 좀 다른 팀이지 않았을까. 아 모르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서야 인제 정신 차린 선수인데 음. 그때 당시에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미니멈 챔피언십 하나, 아. 많으면은 두 개까지 생각하는데 그것도 쪼끔 음.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때만 봤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로스터 자체가 굉장히 탑 헤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 잘하는 애들은 너무 엄청 잘하고 좀 벤치나 뭐 그 밑에 인제 뭐 10 번, 11 번, 12번 선수들은 음. 진짜 G리그에 있었던 선수들이 어떻게 로테이션을 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음. 코비, 폴, 뭐 바이넘, 뭐 드와이트도 왔었고 뭐 데릭 피셔도 있었고 그 뭐 결국에는 딴 데 갔죠. 오클라호마 시티를 갔죠. 그러니까 음. 이런 애들이 완전 잘하고 근데 그 선수들이 연봉을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그렇겠죠. 힘들겠지. 네. 그래서 미니멈 하나 진짜 많으면 두 개까지 생각을 음. 저는 하고요. 근데 그냥 무조건 2011 년, 12년 시즌을 봤을 때 크리스 폴이 인제 뭐 트라이앵글 오펜스나 이런 데서는 적응을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감독이 필 잭슨이었나요? 그렇죠. 그때 하고 이제 은퇴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덴토니를 데리고 와서 뭐 드와이트 하워드랑 스티브 내시 막 이건데 아 그때가 마이클 브라운이에요. 아 맞네. 아 맞네, 예. 맞네, 맞네, 마이크 맞네. 브라운인데 네. 마이크 브라운이 끝나고 나서가 이제 덴톤일 건데 크리스 폴이 있으면 어 필 잭슨이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는 리빌드가 아니고 바로 인제 또 올스타급 선수가 있는 거니까. 음. 예. 그래서 그 당장 2011년 시즌만 봐도 크리스 폴이 트라이앵글 오피스에서는 전혀 아무 문제 없이 뛰었을 것 같고 음. 왜냐면은 지금 봤을 때 휴스턴에 가서 뛴 크리스 폴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크리스 폴이랑 제임스 하든 둘 다 공을 소유를 너무 많이 하는 선수인데 둘이서 음. 과연 같이 뛸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진짜 잘했어요. 이제 아쉽게도 역대급 팀한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진 건데 음. 그거만 봤을 때는 뭐 챔피언십 우승을 못 했으니까는 뭐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죠. 예. 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아쉽죠,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는. 그리고 코비가 은퇴했을 때 쪼끔 더 좋은 성적으로 많이 이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코비가 그렇게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경기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크리스 폴이 음. 미닛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이 선수가. 아 그래서 코비가 그 시즌에 하드 캐리 안 해도 됐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코비가 한두 시즌은 더 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음. 지금도 살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형. 마음 아픈 얘기 하지 마시고. 아.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스티브 내시 사인도 안 했을 거예요. 스티브 내시는 진짜 먹튀의 끝판왕이거든요. 그건 안 했을 확실히 안 했죠. 예. 확실히 안 했을 것 모르시는 같아요. 분도 있을 텐데 진짜 레이커스에서 진짜 진상은 진상 스티브 내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선수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수비를 계속 털리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경기를 안 뛰었어. 왜냐면은 3년 30 밀리언인가 해서 1 년에 3 10 년이나 뛰었었나요? 밀리언씩 제 기억엔 그랬을 거예요. 그 와우. 1년 계약이 아니었어요. 3 어. 년인가 2년 해 갖고 그
그때가 그 플레이어 샐러리 자체를 음. 어 미니멈 경기당 10 경기를 떠야지 100%를 받는 그런 룰이 있었을 거예요. 아, 2시즌 뛰었네요. 아, 2 시즌 떴어요? 2시즌 뛰었는데 38살에 레이커스 입단해 가지고 첫 시즌에는 50 경기 뛰어요. 근데 두 번째 시즌은 15 경기 뜁니다. 그리고 은퇴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미니멈이 10 경기인가 뭐 열 몇 경기인가 이랬거든요. 아, 그 딱 턱걸이하고 한 경기는 좀 예. 그러니까 5 경기 뛰고 은퇴를 하네.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마지막 시즌에 게임 플레이는 15 경기 했고요. 게임 스타팅은 10 경기 했어요. 어. 예. 제 기억에는 10 경기 스타팅이 무슨 어떤 조항인가 뭔가 있었을 거예요, 얘가. 음. 그래서 그때 뭐 자기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축구하고 있고 막 코비가 좀 싫어했을 이랬거든요. 것 같은데 축구 안 했으면 코비가 진짜 싫어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스티브 내시도 안 데려왔을 거고 그러겠네. 돈도 좀 아꼈을 거고 음. 예. 진짜 어이가 없죠. 그리고 호네츠 입장에서는 만약에 레이커스 딜을 했다 그러면은 음. 로스터 자체도 인제 뭐 라마 음. 그다음에 케빈 마틴 그다음에 드라기치, 아리자, 벨리넬리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올스타 막 완전 그런 건 없어도 음. 그래도 평균 이상 하는 어떤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솔직히 말해서 뭐 에릭 고던이나 크리스 케이먼, 알파라 가미누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아, 그런 선수들은 지금 빛을 보는데 아까 그 얘기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그 네. 선수들은 그 시절에 진짜 잘했던 선수예요. 스콜라 같은 애들도 그때 막 별로 못한 것 같지만 예, 그 이후 한 1-2년 후면은 걔 스탯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맞아요. 음. 잘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NBA에서 쪼끔 더 먹힐 선수인데 3 점도 쏘고 쪼끔 예 쪼끔 언더사이즈된 그런 파워 포워드였거든요. 야오밍이랑 뛴 걸 제가 휴스턴 경기를 그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스콜라를 잘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여기서 제 리서치하다가 찾은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트레이드가 만약에 됐잖아요. 음. 그러면은 제임스 하든은 휴스턴에 없어요. 아. 왜냐면은 제임스 하든을 그다음 연도인가에 데리고 오려고 했을 때 그 트레이드의 메인 피스가 음. 케빈 마틴이었거든요. 아. 그래 이것도 갖고 신선한데. 예 이것도 이것도 만약에 이 트레이드를 했으면은 진짜로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냥 뭐 제임스 하든을 킵하든지 음. 아니면은 다른 팀에 갔었겠죠. 어 그러면 이것도 NBA 판도를 확 바꿔버리는 어떤 되게 큰 만약이거든요. 근데 휴스턴 말고 갈 수 있는 팀이 메이비 그때는 포틀랜드? 그 2000 세크라멘토? 뭐 근데 그렇게 데럴 모리처럼 그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 팀은 서부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때가 이제 2012년 맞아요. 그 지금 이제 스탠딩을 보고 13 있는데 년이니까. 예. 브루클린 정도 데리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진짜 이건 막 얽혀 있는 예상이 게 많더라고요. 이거 약간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뭐가 하나 이렇게 예. 틀려지면은 미래가 확 바뀌는. 음. 그리고 이거 찾으면서 또 옛날에 그 더머리가 팟캐스트 하나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 트레이드가 안 된 게 진짜 자기한테는 신의 한 수였다. 왜냐면은 케빈 음. 마틴이랑 다른 픽을 써 갖고 인제 제임스 하든이라는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휴스턴에 있는 데럴 모리가 트레이드하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든 할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겠죠. 음. 근데 이제 케빈 마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케빈 마틴 받는 원했지. 것도 저는 음. 괜찮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든이 잘했지. 식스맨으로서 뭐 한 경기당 뭐 15점, 16점 그 정도 넣었을 때라 음. 케빈 마틴이 충분히 와서 뭐 한다는 거는
어떤 팀의 그런 공격적인 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좀 케빈 말튼은 약간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레이커스랑 호네츠의 어떤 미래가 확 바뀔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그렇죠. 얽혀 있던 이제 휴스턴의 미래도 좀 크게 한번 바뀌는 그런 거죠. 예. 재밌네요. 근데 웃긴 거는 결국에는 뭐 호네츠가 크리스 폴을 레이커스를 못 보냈는데 음. 결국에는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또 크리스 폴처럼 한번 이제 나가겠다 이래 갖고 음. 레이커스 왔죠. 결국에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그때 아니야 앤서니 데이비스가 아니라 크리스 폴이 트레이드가 안 되고 네. 그때 그 뉴올리언스에 드래프트했을 때가 2012 년도가 그래요. 13 년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12 그때 년도. 12 년도 세컨 픽이 누구냐면 샬럿 호네츠거든요. 음. 그러면 그게 마이클 길크리스인가 그런데 그럼 마이클 마이클 키드 조던 길크리스트. 예. 예 그러면 이제 마이클 조던이 앤서니 데이비스를 이렇게 잘 데리고 있었겠죠. 그러면 켐바도 거기에 있었을 수 있을 테고 뭐 비욘보 이런 애들은 아 없었죠. 만약에 픽이 바뀌었다라면은 그렇죠. 아. 근데 마이클 조던이 픽을 그렇게 잘하는 구단주는 아니더라고요. 아이 항상 다 망하긴 하는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실은 그 년도에서는 미스할 수가 없지. 그렇긴 한데 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 그래도 형. 예. 아 그럴 수 왜냐면 있나요? 카미 브라운을 데리고 간 예 그런 선수로서는 건들면 안 되는데 이제 음. 구단주나 뭐 하는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워싱턴이에요. 3 위가 워싱턴에 브래들리 빌 데리고 왔거든. 아 그러네. 예 그럼 워싱턴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존 이거 워리랑 뛰고 봐요. 있었겠지. 이거 봐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첫 번째 픽이었고 그다음에 마이클 키드 길크레스트가 뭡니까? 브래드 빌리 있는데. 아 그때는 뭐 데미안 릴러드를 뽑았어야 되는데 샬럿이. 어 마이클 키드리스를 뽑았네. 근데 마이클 키드 길크레스트도 그때 당시에는 좀 유망주였거든요. 뭐 되게 프로젝트로 보긴 했지. 그쵸. 예예. 예.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업사이드가 높은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 굉장히 길고 어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고 그거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 드래프트에 드레이몬드 그린이 있어요. 35 번째로. 그리고 마이클 키드 길크레스트가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앤서니 데이비스 얘네들이 우승을 했었을 거예요. 켄터키. 켄터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 약간 갖고 그 얘네 빨이 있구나. 주식이 확 올라갔어요. 예. 우승빨. 그거 예. 그렇죠. 전 음. 그거를 기억을 해요. 음. 아 근데 대박이네요. 릴라드랑 브래드빌이 있는데 얘네들을 버리고. MKG를 뽑았죠, MKG. 예. 근데 이 드래프트 자체 지금 보는데 그렇게 엄청 되게 굉장히 탑 헤비한 드래프트네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뽑을 만한 선수는 진짜 데이비스, 빌, 릴라드, 뭐 드러먼드, 그린 그리고 크리스 미들턴 이 정도고 제이 크라우더 이런 애도 있긴 나머지는 한데 뭐 음 나머지는 그렇게 뭐 그러진 않네요. 그냥 쪼금 롤 플레이어 정도? 예. 아무튼 그러네. 뭐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 레이커스는 뭐 우승 1 번, 2번 진짜 많게는 3 번까지 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음. 코비의 말년이 쪼끔 더 어 좀 더 큰 영광을 누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코비의 인생은 확실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네츠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드래프트 성사가 됐다고 하면은 앤서니 데이비스도 못 가져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 계속 이 로스터로는 만약에 진짜 잘하면은 뭐 7번 시드, 8번 시드 이 정도로만 갔을 것 같고요.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참 많이 아쉽죠. 왜냐면 그 2010년 우승 이후부터 거의 근 한 10년 인제 좀 괴로웠거든요, 레이커스 팬으로서. 그쵸. 예. 예.
아무튼 뭐 레이커스랑 뭐 호네츠 크리스 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 보고요. 두 번째로 형 넘어갈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얘기할 선수는 아까 얘기했던 팀 덩컨이고요. 이제 팀 덩컨은 1997 년도에 올란도에서 드래프트를 해서 이제 네. 우승을 올란도가 1900 아니죠 형.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 죄송합니다. 예. 그 갑자기 형 팀을 바꿔버리네. 벌써 바꾼 거예요. 마음 벌써 바꿨어. 뭐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 당시가 이제 루키 계약이 끝난 시기고 이제 우승을 딱 하고서 이제 재계약을 할 시기인데 팀 덩컨 네. 입장으로는 실은 이제 팀 덩컨이 그 버진 아일랜드 출신이잖아요. 약간 더운 날씨를 좋아해요. 수영을 음. 되게 잘하거든요. 그쵸. 거의 국가대표 수영 선수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겁나 길고 또 워낙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비치 네. 발리볼도 되게 잘해요. 근데 이게 올란도랑 거의 사인을 할 뻔했다는데 최근에 좀 밝혀진 사실인데 이제 올란도에서 모든 계약을 다 끝내고 인제 마지막 질문을 인제 팀 덩컨이 물어봤다고 해요. 이제 네. 좀 어이없는 이유긴 한데 이제 NBA 팀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이동을 할 때 경기마다 도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네. 비행기에는 선수들만 보통 타요. 팀 그렇죠. 분위기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이제 그때 당시 올란도에서 이제 계약을 맺으려면은 이제 감독직을 맡고 있었던 그 닥 리버스가 있었는데 닥 네. 리버스가 이제 덩컨한테 "이제 올 건데 이제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냐?" 물어봤는데 팀 덩컨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혹시 비행기로 이동할 때 가족도 같이 탈 수 있겠냐?" 물어봤다고 하는데 닥 리버스가 안 된다고 단칼에 잘랐대요. 네. 그것 때문에 올란도로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굉장히 심플하네요. 팀 덩컨한테는 이제 가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덩컨이 가정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제 네. 자기 아내한테 이제 트레이너를 좀 운동을 하라고 이제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라고 바람 피고 뭐 그렇죠. 예. 뭐 바람 피고 뭐 애들이랑 또 이혼하게 되고 또 애들을 다 맡게 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또 그때 그 당시에는 되게 그런 게 중요했던 상황이에요. 여튼 팀 덩컨이 이제 프리 에이전트 자유계약 선수였는데 이제 만약에 올란도로 사인하게 될 뻔한 사연이긴 한데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제 네. 거의 20년 전이죠. 2000 그쵸. 년대니까. 네. 그때 셀러리 캡이 35 밀리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3 배가 넘는 115 밀리언이에요. 근데 그때 35 밀리면은 그냥 선수가 인제 받는 그 액수죠. 그쵸. 뭐 르브론 제임스 연봉 아닌가요? 그렇죠. 예. 르브론 제임스 그렇긴 한데 뭐 셀러리 캡이 35 밀리언인데 그 당시에 30개 팀 중에서 샌안토니오가 돈을 8 위로 많이 썼고 30개 오. 팀에서 그리고 네. 올란도가 27 위 그러니까 거의 돈을 안 쓴 팀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올란도 경기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티맥을 워낙 좋아해 가지고 음. TD 가든이 아니라 그 TD 무슨 에리아인데 여튼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어요. 갔는데 경기장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여기 왜 돈을 안 쓰냐.' 왜냐면 제가 그때 샌안토니오 경기장도 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둘 다 음. 비교하니까 너무 안 좋아. 근데 여튼 그럴 정도로 약간 팀 운영이 잘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팀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샌안토니오에서 돈을 우승도 하고 했는데 올란도에서는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 볼까.'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랜힐도 데리고 왔겠다. 그때는 티맥이 그렇죠. 사인을 아직은 안 했을 때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같은 여름에 인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티맥이랑 팀 예. 덩컨이랑 이제 그랜 힐이랑 다 같이 그렇죠. 데리고 와서 왜냐면은 이전에 바로 전에 페니 하더웨이 뭐 또 있었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샤킬 오닐도 있었던 팀이잖아요. 굉장히 슈퍼스타가 많이 있었던 팀이거든요, 올란도가. 그쵸. 이게 계보가 있는 팀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진짜 우승을 단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티맥이 와서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성적을 좀 보여줬는데 덩컨이 왔었으면은 실은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고 슈퍼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나이대도 좀 물론 티맥은 이제 바로
인제 고등학교에서 올라와서 좀 더 젊은 선수였을 테고 음. 그랜힐이랑 그랜힐도 뭐 전성기 그쯤 있었었고 제 그다음에 정 뭐 덩큰 같은 경우는 뭐 그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티맥은 그때 21 살, 그리고 덩컨은 24 살, 그리고 그랜힐이 28 살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2000 년도긴 한데 티맥이 그 전성기가 언제 왔냐면 2002 년에 와요. 2년 후에 와요. 그리고 덩컨의 전성기도 그다음 해 2001 년하고 2002 년에 물론 꾸준히 했지만 득점이랑 스탯이 가장 올라왔을 때가 1-2년 후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랜힐이랑 같이 이제 만약에 3 명이 같이 뛰었다면 그랜힐이가 그 중간에 부상이 한 번 있거든요. 2003 년도에 못 뛰어 아예. 그쵸. 그때 그 부상이 컸죠. 왜냐면은 거의 네. 인제 커리어 엔딩 인저리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2000 년도에는 뭐 4 경기 뛰고 그다음 년 14 경기 뛰고 그다음 연도에 29 경기 뛰고 그다음 연도 부상당하고 이제 2004 년쯤에 한 67? 67 경기를 뛰기 시작해요. 아마 그렇게 됐다면 티맥이랑 덩컨이랑 그랜힐이 2004년 정도부터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때 딱 보면은 음. 뭐 2000 년대 초반은 레이커스가 워낙 초반은 특히 주름을 잡았는데 서 압도적이었죠. 예. 동부를 보면은 동부에서 올라온 팀도 보면은 뭐 인디애나 한번 올라왔었고 필리, 그다음에 뭐 필리였고 그다음에 밀워키. 네츠였단 말이에요. 그때가 네츠가 있었나요? 네츠 있었죠. 그때 그러니까는 그 뭐 2000 그 몇 년도를 정확히 짚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 시기쯤에 뭐 아, 뭐 5 뉴저지 년 네츠. 이렇게 아 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그때 음. 키드랑 카터랑 뭐 리처드 제퍼슨이랑 있었을 때. 네, 맞습니다.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그때는 뭐 밀워키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많이 웃긴 게 동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했단 말이죠, 컨퍼런스 자체가. 그쵸. 그때는 비교가 안 됐죠. 왜냐하면 쉑이 딱 동부에 있다가 딱 온 순간부터 좀 동부 질이 좀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2000 년대인가 2001 년인가 그 보스턴도 거의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려고 했던 때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아직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음. 그런 그 정도로 어떤 그 정도로 동부의 그 뎁스가 굉장히 얇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만약에 덩큰, T-Mac 아직까지 어리지만 그다음에 음. 그랜힐 다치기 전 그랜힐 이 음. 정도면은 한 4년 5년 정도는 해 먹지 않았을까. 그죠. 팀에게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그때 득점이 평균 득점이 32 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피스턴이 나타나서 거기서 우승을 하고 계속 뭐 파이널도 한 번 더 가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팀과 지금 우리가 뭐 못 보지만 뭐 덩큰, T-Mac 뭐 지금 보면은 뭐 그랜힐도 있었고 마이크 밀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네. 괜찮았지 않을까. 우승도 한두 번 하지 않았을까. 그쵸.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게 그때 로스터 제가 그때 올란도 매직을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한 3-4년 동안의 올란도 매직 경기를 제가 한 경기도 안 빼놓고 다 봤었어요 그때. 룸메가 룸메 형이 팀에게 완전 빠져 가지고 같이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NBA 거의 입문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때는 뭐 데릴 암스트롱 그리고 보 아울러 잠깐 있었지만 마이크 밀러도 괜찮았고요. 그 당시에 올란도의 후보 센터 중에 팻 게러티라고 있어요. 파워포워드 네. 센터 있는데 얘가 3 점을 2개 이상 넣으면은 무조건 이겨. 어. 되게 특이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란도 매직이 티맥이 막 하드 캐리했긴 했지만 네. 나쁘진 않았어요. 약간 플레이오프 가면 한 7 위, 8 위 하고 뭐 퍼스트 라운드 거의 이길 뻔하거나 거의 못 올라가거나 그래요. 왜냐면 티맥이 퍼스트 라운드 이상 못 넘겼어. 맞아요. 마지막에 말년에 샌안토니오랑 좀 플레이오프에서 물론 뛴 건 아니지만은 그 있지 않았나요? 예 팀맥이 살짝 옛날에?
벤치에 살짝 뛰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샌안토니오가 2003년 우승하고 2005년도에도 우승을 하잖아요. 아 그죠. 근데 예. 팀 덩컨이 만약에 갔더라면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올란도 매직이 2003년 그리고 2005년 이렇게 우승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게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이커스가 우승을 2000년, 2001년, 2002년 스트레이트핏을 하잖아요. 그때 그러고 이제 팀이 폭발이 되죠. 그렇죠. 이제 근데 동부를 보면 그때 인디애나, 필라델피아, 뉴저지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산왕이 이기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이 이기고 산왕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왕이 또 이겨요, 그때. 네. 그래서 그 마이애미 히트가 있는데 그때 한 2003년도, 2005년도, 6년도 우승을 산왕이 했는데 100% 덩컨 2006년은 아 그거죠. 히트. 2007년이네요, 그러면. 2007년 3번 우승을 한 게 100% 산왕은 네. 못 해요. 덩컨 없이는 못 하고 그중에 그렇죠. 한두 번은 무조건 올란도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두 번 왜냐면은 미니멈? 이 이때 2003년, 2005년도를 생각을 하면은 음. 서부에서는 인제 샌안토니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플레이오프도 저는 어떻게 보면 못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2 위가 그럼 누구냐면 새크라멘토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뭐 새크라멘토, 달라스, 이제 팀버울프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서 뭐 팀이 올라오겠죠, 2003 년도에. 그러고 만약에 올란도 여기서 덩큰, 아 티맥, 무섭다. 그랜힐 음. 이렇게 올라온다고 치면은 너무 막강한 팀 아니에요? 그죠. 그때 특히나 올란도가 디트로이트한테 많이 졌거든요. 그 테이션 프린스가 맨날 그 막 뻘뻘 다니면서 티맥을 막아 가지고 예. 아 진짜 막 벤 월라스가 그때 잠깐 올란도에 있었던 적이 있긴 한데 물론 덩컨이 네. 있었으면 벤 월라스는 안 왔겠죠. 그러니까는 2002년, 2003 년도 새크라멘토 킹스 로스터만 봐도 페이자 스토아카비치, 크리스 웨버, 웨버, 디박, 예, 뭐 그쵸. 크리스티, 네, 그렇게 있었는데 비빈. 뭐 이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레전드급의 선수지만은 솔직히 음. 말해서 팀 덩큰, 팀에게 비교하면은 어우. 안 됐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음. 뭐 이때 당시 그 달라스 매버릭스 보면은 우승권에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한창 올라왔던 팀이잖아요. 그때 인제 그렇죠. 더크도 네. 되게 어렸었고 스티브 내시가 이때 있었는데 그럼 우승은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오 샤크가 샤크가 이제 2006년에 왔으니까 그렇죠. 그 저는 제가 보기에는 2000 년도에는 못 올라가고 그래도 2001 년도도 2001 2003 년, 년은 2002년 3년 할 수 2001년, 있어. 2002년도 안 돼요. 왜냐면은 음. 샤킬 오닐이 아이 레이커스에 있기 쓰리핏은 때문에. 내비둬요. 그때 쓰리핏은 못 예. 이겨. 근데 두 개 정도 그다음에 하지 않았을까요? 2003년, 2004년 그러니까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2005년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2개 정도는 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네. 3 개를 할 수 있다면 르브론이랑 좀 그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러면 2006년, 2007년 이때쯤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00 한 3년 하고 2005 년에 우승하고 그다음에 6 년이든 8 년이든 둘 중에서 3번 정도 많이 하면 그리고 티맥이랑 많은 팀들이 약간 나비 효과처럼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 이제 덩컨이 올란도로 가게 되면은 산왕을 우승 못하고 플레이오프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이 바로 있냐면 미네소타한테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네소타가 퍼스트 라운드 가넷이 퍼스트 라운드를 한 번도 못 와 가지고 보스턴으로 그렇죠. 트레이드를 해서 가잖아요. 근데 예. 미네소타가 그렇게 되면 산왕 같은 팀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넷이 플레이오프 들어갈 수도 있고 세컨드 라운드 넘고 메이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미네소타에 좀 더 오래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것도 동의해요. 그러니까는 한 번 정도는 NBA 파이널 갔을 것 같아요. 그 미네소타 팀이랑. 미네소타로.
그지. 그렇죠. 네. 한 번 정도 가서 만약에 뭐 올랜도가 아니거든 우승을 했으면은 진짜로 더크처럼 그냥 미네소타에 남았겠죠. 그렇죠. 한 번은 한 우승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우승을 했었더라면은. 음. 왜냐면은 그때 당시 동부에서 올라온 팀들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뭐 레이커스나 뭐 아니야. 2003년, 2005년, 아니야. 2007년 음. 생각하는 그런 샌안토니오 그런 레벨의 팀이 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샤크도 있었는데 거의 인제 음음. 쪼금 인제 후기 때 샤크니까. 그치. 그리고 더 아 웃긴 건 2007년에는 사낭이 4대 0으로 인제 르브론 제임스를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딱 정도 좋아요. 갖고도 예 그런 거 만약에 올란도가 아직까지 이렇게 빅3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2007 년도까지 가서 뭐 파이널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디트로이트라는 어떤 팀이 있었기 때문에 음. 거기서 좀 박빙일 텐데 그래도 이 정도 급이면은 뭐 근데 티맥이랑 그냥 티맥에 있었던 올란도랑 디트로이트 피스톤 경기를 하면은 막 스윕되는 이렇게 완전 압도적으로 지진 않아요. 약간 한 경기 정도는 이겨줘. 음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티맥이 올란도에서 오래 있지 않잖아요. 바로 이제 휴스턴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2004 티맥이 년인가 2003 년도에 바로 가죠. 이게 저는 티맥이 음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티맥이랑 덩컨이 같이 뛴다면 예. 올란도에서 같이 은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 농구를 딱 생각해 보면은 진짜 포스트를 할 수 있는 빅맨 이 덩컨이고 그리고 어 굉장히 아이소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까지 농구를 많이 보면은. 했죠. 그러니까는 티맥이 보면은 어떤 시즌에 보면은 진짜 저는 코비 광팬인데 코비보다 쪼끔 더 좋은 그 스탯을 차곡차곡 쌓은 선수니까 득점을 32 득점 에버리지한 시즌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때 코비 80점 기억나세요? 81점 네. 예. 80점 넣었을 때 그전에 막 코비가 뭐 60점 넣은 경기 있고 뭐 티맥도 그렇죠. 50점 넣고 막 이렇게 서로 경쟁 구도였어요. 네. 근데 아 코비가 81점 넣고서 티맥이 예. 이게 깨갱한 시즌이거든, 그 시즌이. 예. 근데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좀 뜬금없지만 이때 당시에 만약에 샌안토니오에 덩컨이 없었더라면은 스티브 내시는 반지 한 2개 끼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또 다른 얘기네. 예. 음. 2000 년대 후반때 이제 그 달라스에서 선즈로 넘어가면서 음음. 아말이랑 메리언이랑 난리였잖아요 이 팀. 또 그랜힐이 또 갔었죠, 글로. 올란도 그리고 있다가 그렇네. 음. 그렇네. 씨 조 존슨도 있었고 뭐 그러면 발보사도 형은 있었고. 어떻게 생각해요? 스퍼스가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스퍼스 2000 년도 99 년도 우승하고 2000 년도 시즌 그렇게 보내고 그다음부터 이제 형은 우승을 이제 2003 년, 2005 년, 2007년 예. 하고 아니 2014 년도에 하나 하잖아요. 스퍼스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포포비치가 잘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그 덩컨 우승은 한번 했지만 네. 그 덩컨이 없었던 시즌은 진짜 죽었거든. 지노블리랑 토니 파커는 100% 뽑혀요. 왜냐면 다른 팀에서 그런 선수를 보는 눈이 없었어. 뽑히긴 하는데 플레이오프까진 가지만 네. 뭐 7 위, 8위 이렇게 올라가고 뭐 아니면 못 올라가는 경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데비 로빈슨이 은퇴를 2003 년도에 하거든요. 네. 원래대로라면 이제 2003 년도에 우승하고 은퇴를 하긴 하는데 우승을 못 하게 될 거예요, 100%. 덩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 년을 더 뛰었을 거예요. 더 뛰게 되고 네. 어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2002 년, 2001년 덩컨이 없기 네.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 순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팀이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이제 로빈슨의 어떤 말년이 쪼끔 더 힘들어지면서
뭐 은퇴를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형 말대로 은퇴를 조금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약간 그리고 네 네. 뭐 아니 뭐 탱킹을 할 수도 토니 있고. 그렇죠. 토니 파커도 있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토니 파커는 그냥 애송이죠, 애송이. 지금 그쵸.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2003 년도 정도에는 드래프트 순위가 많이 높아져요.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이 드래프트 뭐 1 순위라고 해 봐요. 그럼 2003 년도엔 누가 있을까요? 르브론 제임스 뭐 드웨인 웨이드 그렇죠. 많죠. 그렇죠. 예. 그럼 르브론 제임스를 2003 년도에 산왕에서 뽑는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와 그리고 거기에 토니 파커랑 지노블리. 마누도 있고 음. 괜찮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형은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물론 지금도 좋은데 네. 르브론 제임스가 산하에서 뛰는 것도 상상이 되지만 르브론 제임스 같이 야망 있는 선수가 산왕에서 오래 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덩컨이 그냥 네. 산왕에 있는 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NBA 판도를 확 바꿔버릴 수 있던 진짜 두 개의 되게 굵직한 만약에 이런 시리즈가 되는데 재밌네요, 생각해 보면. 근데 되게 웃긴 게 카와이가 이제 우승을 하고 음. 한 번에 더 기회를 안 주고 이제 바로 팀을 떠났잖아요. 거의 역대 최초에 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승할 팀을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음. 그럼 어떻게 보면은 팀 덩컨이 살짝 그런 짓을 한 거죠. 99 년도에 우승하고 인제 그다음 시즌이잖아요. 이 또 99, 2000 년도 뛰고 그다음에 인제 2000 년도 여름인데 이제 99 년 그러니까 1년 물론 우승하고 바로 팀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우승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 더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급의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팀으로 갔을 수도 있는 경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산왕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진을 갖고 있진 않겠죠, 산왕이. 그렇기는 하죠. 예. 음. 참 NBA의 어떤 한 가지의 뭐 이런 팀 덩컨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질문에 답을 잘못해 갖고 그렇죠. 이제 박 리버스가 그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예 미쳤었다고. 많은 어떤 프랜차이즈의 그런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뭐 레이커스도 보면은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다행히도 뉴올리언즈에서 이제 뭐 별로 행복하지 않아서 이제 음. 레이커스로 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이거를 좀 몇 개를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찾아서 음. 한번 파 보죠. 이건 시리즈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네. 이거를 잘 정리해서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또 구독과 네네. 맞아요. 그 시청을 좀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형 오늘도 시간 내줘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러면은 또 몇 개 한 번 더 이렇게 리서치를 한번 해 봐서 또 한번 녹음을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